현재 코로나 사태로 인해 전국이 초상시 분위기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생존력과 전파력은 역대 바이러스 중 최고 수준이고 기온이 30도가 넘는 적도 부근의 나라에서도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 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 실시간 코로나 감염자 현황표입니다. 3월 4일 현재 전 세계 확진자 9만 2천 명이 넘었고 한국도 5천 명이 넘은 상황인데 문제는 기온이 높은 적도 부근의 감염자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싱가포르 확진자만 110명이고 그 옆 말레이시아에서는 36명이 감염되었습니다. 바이러스 감염자 검사 능력이 떨어질 텐데 이 정도 나온 것을 보면 실제로 이 나라의 감염자 숫자는 훨씬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문제는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현재 온도가 30도 내외의 고온인 상황임을 보면 코로나는 날이 따뜻해도 사라지지 않을 것임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고 하니 우리나라 기온이 올라 5월, 6월이 되어도 코로나가 기승을 부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 폐렴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와 달리 날이 따뜻하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몇 가지 지표만 살펴봐도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단기간에 끝날 문제가 아님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은 확진자 수가 늘어난다고 해도 그 증가폭이 많아야 천 단위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내려진 임시 휴교령 끝에 개학이 시작되면 바이러스의 대대적인 전파는 손쓸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극약 처방으로 개학을 2달, 3달 미룬다 하더라도 그때까지 바이러스가 생존해 있다면 그때부터 바이러스가 다시 대유행을 할 것입니다. 하여간 이래 되었건 저래 되었건 바이러스의 대유행은 기정사실이 된 듯합니다. 단지 시기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좀 늦춰서 퍼질 것인가 빨리 퍼질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조심하기는 해야겠고 특히나 노인분들과 임산부들에게는 주의가 당부되겠지만 하루 이틀에 끝날 일도 아니고 몇 달간 이어질 이 전대미문의 환란에 대해 의연한 마음으로 견딜 각오를 해야 할 듯합니다. 소비심리와 내수 경기가 극도로 얼어붙어 이곳저곳 고통받는 서민들의 시름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물건이 안 팔리고 손님이 안 오며 장사를 그만두고 파산을 하는 이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관계 해체, 장기적 불황, 경제적 궁핍은 소외와 갈등, 분노와 증오를 빚어낼 것입니다. 이는 공동체를 더 큰 갈등으로 몰고 갈 수 있으므로 환란에 대비하는 현명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각자 죽을 맛이겠고 그로 인해 폭발하려는 심정을 추스르기 힘들겠지만 다음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제였습니다. 동네 폐지 줍는 할머니의 모습이 보입니다. 고문상으로 폐지를 실어 들고 올라가십니다. 하루 종일 동네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긁어모은 것들입니다. 폐지, 플라스틱, 알루미늄 캔, 고철 등등의 재활용 용품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날이 추우나 더우나 허기와 피로를 견디며 긁어모은 것들입니다. 물품을 분류하고 무게를 잰 후 오늘은 얼마나 벌이가 되었을지 걱정의 표정을 하십니다. 아침에 몇 시부터 오셨어요? 아침 8시요. 8시부터 지금 3시까지 오셨는데. 아이, 10분 하나 안 벌고. 이렇게 할머니는 하루 종일 끌고 다녔던 리어커의 폐지를 쏟아붓는데 그 앞에 산더미같이 쌓인 폐지는 다른 수많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사연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안 돼. 아이고, 그냥 하루 종일. 그렇게 봄땅 갖고 왔어도. 아픈 다리와 쑤시는 허리를 견디고 아침 8시부터 오후 3시까지 7시간을 길바닥에서 돌아다닌 결과 얻은 5,500원. 이것은 할머니의 몇 끼의 식사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의 품을 주머니에 담아가며 길바닥에 폐지를 한 장 주워 올리면서 한술의 폐지의 이야기는 또다시 시작됩니다. 모두들 코로나 때문에 시름이 깊으실 것입니다. 각자의 견디기 힘든 고통은 어딘가 그 분노를 쏟을 대상을 찾으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견딥시다. 밥값도 안 나오는 벌이를 위해 하루 종일 길바닥에서 폐지를 주우러 다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생각합시다. 아픈 다리와 쑤시는 허리를 견디고 추위와 허기를 버티며 노인들이 걸리면 치명적인 코로나에 신경 쓸 새도 없이 하루 종일 리어커를 끌고 다녀야 하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말입니다. 10원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서 병원균들이 특실될 쓰레기 더미를 뒤지며 하루 종일 오물과 분비물이 범벅이 되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생각합시다. 저분들도 오늘 하루를 굳건히 살아가고 있는데 나만 힘들게 산다며 장사가 안 된다며 불평하며 주변에 화풀이하는 일은 없도록 합시다. 불평보다는 반성을 합시다. 제대로 걸을 기력조차 없는 노인들이
이렇게 끊임없이 반복되는 고통의 수레를 끌고 다니게끔 만들어낸 것이 누구입니까? 우리 각자입니다. 우리 각자의 잘 먹고 잘 살려는 욕망이 저들을 더욱더 헐벗고 굶주리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회의 공모자 역할을 우리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여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 먹고 살기 힘들다고 불평하고 주변에 그 분노와 증오를 쏟아낼 것이 아니라 나보다 더 힘들게 사는, 나보다 더 위험에 처한 분들의 삶을 돌아보며 반성의 기회로 삼읍시다. 이런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용기입니다. 용기는 적들과 싸울 때만이 아니라 불행을 견디고 자기 안의 증오와 맞서는 데에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를 휘감은 이 불안과 공포에 휘말리지 말고 여유롭게 현실을 관조하고 주변을 배려하며 환란에 대처합시다. 그런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다면 이번 사태가 끝난 후에 우리는 훨씬 더 성숙한 국민으로서 살아갈 것입니다. 자기의 빈 주머니를 보며 한숨만 내뿜지 말고 그런 주머니조차 없는 분들을 돌아봅시다. 이미 벌어진 일입니다. 인상 구긴다고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웃으십시오. 그리고 달립시다.